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우여곡절 끝에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맥스웰 이퀘이션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다음에 E.dA는요 엡실론 나분의 Q입니다. 그리고 요놈의 그 적분형은요, 요 다이버전스 E는 엡실론 나분의 로우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자기장의 그 미소 그 선속은요, 선속을 싹 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의 미분형은요, 다이버전스 B는 0입니다. 얘는 이 전기장을, 이 정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원천 소스가 있다는 놈이고요. 이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이 자라는 놈은 없는 겁니다. 자기 홀곡이 없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요놈은요, 인테그럴 E.dl. 요놈은요, 마이너스 dt분의 d by b가 됩니다. 요놈의 미분형은요,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가 됩니다. 우리 이걸 갖다가 페러데이 로우 인디 인덕션이라고 했죠. 네 번째는요, 잘 나오겠죠. 네 번째는요, 인테그럴 B.dr. 이거는요, 이거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선생님 B를 2로 써놓은 거 B로 고쳐주세요. 그 10쪽일 거예요 아마. 요 놈은요, 뭐였죠? 뮤 not I 하고 플러스 IT인데, IT는 뮤 not epsilon not DT분의 D phi입니다. 요 놈의 미분형은요, 컬 B는 뮤 not J 플러스 뮤 not epsilon not 라운드 E 라운드 T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다 여러분도 그냥 백지 상태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쓴 걸 갖다가 각각의 물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놈은 그 어떤 전기장이 이 미소 선속을 갖다가 싹 다 그 얘가 지금 면적분이에요. 요놈은 선적분입니다. 이 어떤 닫힌 면적으로 가우스면으로 싹 둘러쌌을 때 거기에는 이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이 미소 선속을 미선속에 싹 잡아준 알짜 선속을 만들어주는 그 전하가 존재한다. 즉 전기장이라고 하는 놈의 발산값은 이 발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하 밀도가 존재한다. 전하가 있다. 얘는 일렉트릭 차지가 있다. 요 놈은요, 이 자기장을 갖다가 이 가우스면 잡아가지고 이 미소 자기장 선속을 갖다가 싹 다 둘러 잡았을 때 값이 0이다. 즉 이 자기장의 발산을 만들어주는 그 어떤 소스가 없다. 자기 홀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전기장, 이 전기장은 다른 전기장입니다. 이 전기장은 그 정전기에서 나오고, 얘는 지금 보통은 어떤 얘가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0이 아니란 얘기는 처음에 있던 자리에서 나중에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그걸 싹 다 더한 게 0이 아니란 얘기는, 얘는 비보존력입니다. 비보존력. 얘는 보존력이고. 아니,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요것은 그 이 루프를 통과하는 시간에 따른 자기장 선속의 그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에 그 만들어주는 이 유도 기전력과 같다. 얘가 유도 기전력입니다. 이 반대 방향의 그 자석 변화를 통해서 만드는. 그래서 얘는 사실 이 요식 왼쪽식보다 오른쪽식으로 물리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요,
회전하는 전기장을 만든다. 즉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생성한다. 알겠죠? 우리 지금까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스가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없이도 그냥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이 자기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선적분 해준 요 놈은요. 이 루프로 둘러싸여진 곳에 이 루프를 따라가는 자기장을 싹 다 더해주면은 그 루프의 중심을 내부를 지나가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ENCL, 여기도 ENCL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 막으로 둘러싼 곳의 내부에 있는 전하량, 얘는 이 루프로 이 링으로 둘러싼 이 고리의 내부에 흐르는 전류,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야지 어떤 두꺼운 도선 전류가 흐를 때 그 도선 내부에서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만큼 그 지점에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껍데기로만 흐르는, 껍질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요 내부도, 중심부도 막 흐르고 있을 때요. 그리고 요 놈은 잠깐, 요 놈은 도선 전류, 요 놈은 그 변이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하고요. 얘는 모르겠어요. 그냥 커런트라고 합니다. 얘의 물리적 의미는요. 얘는 그냥 기존 암페어 법칙을 설명하는 거고, 요 놈과 요 놈의 그 주목해서 보면은 아까는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변하는 전기장은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준다.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유도하고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뭔가를 떠올려 주지 않습니까? 자기장이 전기장 유도하고 전기장이 자기장 유도하고. 네, 그렇습니다. 전자기파입니다.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전자기파가 우리 얘가 빛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 빛의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요 웨이브는요, 이 웨이브를 설명하는 이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이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웨이브 이퀘이션으로부터 전자기파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파동 방정식을 알아야 됩니다. 파동 방정식은요, 여러분 나와준 프린트물에 10쪽에 부록 17, 부록이 아니라 각주 17번에 있습니다. 어떤 펄스가 있습니다. 어떤 펄스가 있는데, 어떤 펄스가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어떤 펄스가 있어요. 이 펄스가 지금 요 펄스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펄스의 좌표계가, 이 좌표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빙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이 무빙 프레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펄스가 지금 V로 운동하는데 이 프레임도 같이 V로 운동합니다. 어디서 볼 때? 랩 프레임에서 볼 때, 이 LF라고 하는 랩 프레임에서 봤을 때, 랩 프레임을 기준으로 이 무빙 프레임이 V로 운동하고요. 이 무빙 프레임 안에 이 랩 프레임을 기준으로 이 펄스도 V로 운동합니다. 그 얘기는 이 무빙 프레임을 기준으로 이 펄스는 운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이 펄스를 갖다가 쌤이 이 펄스의 방정식을 갖다가 F 알파라고 할게요. 이 F 알파라고 하는 놈은 요 XY 공간에서 얘 입장에서는 원래 여기 있던 놈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 V로 이동할 거란 말이죠. 맞죠? 요 펄스를 갖다가 F X, T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사실 요놈의 어떤 임의한 점에 대해서 요 y축 값은요. 요 같은 요 한 점에 대해서 요 y축 값은 같습니다. y는 무빙 프레임이건 이건 같습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같아요. 같기 때문에 y 이꼴 f 알파 이꼴 f x, t 이게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놈은 좀 더 풀었으면요. 이거를 막 설명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요놈의 한 점의 위치가 요놈의 점의 위치를 갖다가 요 점이 지금 여기를 이동했잖아요. 그 요 점의 위치를 갖다가 여기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원래 이 펄스에 여기 있던 애가 지금 이쪽 펄스로 해서 여기로 이동했잖아요. 언제 얼마큼 이동한 거냐면요. v라는 속도를 가지고 t라는 시간 동안 이동한 겁니다. 즉 여기랑 요만큼의 차이는요. 요만큼은 vt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쪽에 이 무빙 프레임에서는 그냥 이 프레임에 그냥 요 포인트는 그냥 여기 그냥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그냥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주면은 선생님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요. V 들어가는 거는 이 펄슨이 무빙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무빙 프레임이 여기 이렇게 VT만큼 이 무빙 프레임이 그러니까 이 무빙 프레임이 선생님 빨리 가고 싶어요. 요 놈이 VT만큼 움직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빙 프레임에서 요 놈의 위치를 요놈의 요만큼의 무빙 프레임을 기준으로 무빙 프레임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만약에 그 알파라고 하면요. 요 놈은 요 x 이게 말로 하니까 어려운데 그냥 엄청 간단한 겁니다. 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x에서 이 vt를 빼주면 그게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관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xy 좌표계에서 여기 x라고 하는 점은 이거 설명하는데 간만에 지금 파동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요놈의 위치 x는요. 얘 입장에서 알파는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x에서 vt만큼을 빼주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지금 넣어주면 요놈은 f x-vt가 되는 겁니다. 요놈하고 요놈이 같은 상황이에요. 됐죠? 이거에 대해서요. 정리하면요. y 이꼴 f 알파 이꼴 f x-vt. 요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걸 해볼게요. y를 갖다가 미분해 볼 겁니다. x를 미분해 보면요. 요놈은 라운드 f, 요놈은 그냥 f라고 할게요. 라운드 x가 되잖아요. 근데 요놈을 알파로 미분해 주고요. 라운드 알파, 라운드 x 이렇게 체인롤 써가지고 표현해주면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f라고 하는 놈을 알파로 미분해 줬어요. 근데 요 x로 알파를 미분해 주면은 요 놈은 이거니까 요 놈에는 지금 x 앞에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놈은 1이 돼서 이것만 남습니다. 우리 이걸 갖다가 f 프라임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운드 y, 라운드 t 시간으로 이 y를 시간으로 미분해 주면요. 요놈은 라운드 f, 라운드 똑같이 알파를 주고 라운드 알파, 라운드 t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체인롤에 의해서. 그럼 요놈이 아까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도 f 이걸 주고
놈은 여기 보면은 그 요 알파 요 놈을 t로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v가 나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v가 나와요. 얘를 한번 더 해줍니다. 라운드 얘를 한번 더 한번 두 번 미분해주면요, 요 놈은요, 요 놈을 미분해주면 돼요. 라운드 f 프라임 라운드 알파 라운드 알파 라운드 x 해주면은 요 놈은 요 미분 f 프라임을 한번 미분해 준 거니까 f2 프라임을 하고요. 요 놈은 요 놈을 갖다 x를 미분해 주면은 1 나오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t 제곱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해 주면요, 요 놈은 얘를 갖다가 한번 시간으로 미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라운드 f 라운드 알파 라운드 알파 라운드 t 하고서 요 마이너스 v가 그대로 오고, 요 놈이 또 뭐예요? 요 놈이 또 마이너스 v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은 f2 프라임이 되고, 요 놈은 마이너스 v가 되고, 요 놈도 마이너스 v가 있는 겁니다. 요 놈은 v 제곱 f2 프라임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식하고 요식, 그리고 요식하고 요식 사이에는 지금 f2 프라임이라고 하는 놈이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요 놈을 소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소거해 주냐면요, 이렇게 소거해 주면 됩니다. 요 놈을요, 요 두 놈을 보면은 f2 프라임에서 정리하면요, f2 프라임은요, 요 정리해 주면은 프라임은 라운드 제곱 y 라운드 x 제곱. 요 놈은요, 화면이 너무 좁아가지고, 요 놈은요 여기 있으니까, 요 놈은 이 넘어가면은 v 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 y 라운드 t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만 따로 떼서 봐주면요, 요 놈은 다시 써주면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라운드 제곱 y 라운드 x 제곱 마이너스 v 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 y 라운드 t 제곱 이꼴 0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이 식을 갖다가 우리는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웨이브 이퀘이션. 이 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